은퇴 이후 노년의 삶이 행복하려면 1999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해 2002년 중국 시안까지 1만 2형 km 실크로드 대장정을 기록한 나는 걷는다의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은퇴란 멋진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은퇴는 그의 말처럼 축복인가? 사실 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축복일지를 의심한다. 은퇴는 말 그대로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뜻한다. 하지만 실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빈곤, 건강, 역할 상실, 소외와 고독의 위험이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 한국은 고령화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시점, 즉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2025년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 인구 14%인 고령 사회에서 20%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연수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아 이례적인 수준으로 빠르다. 프랑스의 경우 39년, 독일은 36년, 이탈리아는 19년, 스웨덴은 48년 걸리는 등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됐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 연령 인구의 고령 인구 부양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총 부양비는 2022년 40.6명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보다 낮지만 2072년에는 11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복지 수요를 늘려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0에 따르면 2022만 2072년 사이에 한국의 복지 재정은 GDP 대비 6.5%에서 13.2%로 상승할 전망인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의무 지출 중에서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42.8%에서 72.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0 또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정신적으로 노인 우울증, 노인 자살률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를 확대할 수 있다. 노인층의 경우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 수가 매년 6.4%씩 증가하여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 약 68만 명의 33%가 65세 이상 노인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살예방백서 2021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기존 노인 세대와 다른 특성 때문에 노년층이 된 베이비붐 세대를 신노년 세대로 일컫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1955만 1963년은 6.25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1964년 이후부터 1974년까지도 출생아 수는 매년 80만 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1955만 1963년을 1차 베이비붐 세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한다. 이렇게 1955만 1974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포괄하면 그 규모는 총 인구의 34%인 1,65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노년 세대는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을 기반으로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고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보여 기존 노년 세대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는 2040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성숙도와 맞물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30년에 이르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 베이비붐 세대의 비율은 8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김용하임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편 경제력이 있는 고령층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2003년 6.7%에서 2011년 7.2%, 2023년 8.6%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역할 상실과 고독감. 은퇴는 더 이상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생애 사건이 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이탈하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후에도 계속 일한다는 전제 하에 가교 일자리에서 22.9년 동안 노동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 과정을 8단계로 구분했는데 노년기에 해당되는 8단계의 특징을 자아통합성대 절망감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생애를 성찰하면서 가치를 평가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아통합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혐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되면 절망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한 건강과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 고독감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된다. 노인의 84%는 한 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사회활동과 역할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체감하고 자존감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메타 분석을 통해 연령과 고독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60세 이하 그룹, 6070세 이전까지는 외로움 정도가 감소하지만 7080세, 8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외로움이 증가하는 유자 패턴을 확인한 바 있다. 노년기에도 비경제 활동 상태일 때 고립감은 더 심화될 수 있다. 노년층 중에서도 일을 하지 않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더 크게 인식한다. 이은희 이양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요인 연구 2023.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된다. 친구를 중심으로 혹은 자녀를 중심으로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관계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은나김의 진정병호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2015. 노년기가 되면 역할 상실로 인해 여가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만 여가의 질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노인의 여가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51분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취미오락, 휴식과 같은 소극적 활동과 종교 활동, 친목 활동 등 단순한 사회 활동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건강과 돌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명보다 아프거나 장애가 없는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당시에는 평균 기대 수명은 76.8세이고 남성 평균 기대 수명이 76.8세, 여성 평균 기대 수명이 83.4세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로 증가했으며 남성 평균 기대 수명은 80.5세, 여성 평균 기대 수명은 86.5세로 증가했다. 그런데 최근 2019년까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는 평균 12.7세, 남성의 경우 11.9세, 여성의 경우 12.7세까지 벌어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상생활 수행 능력 ACTITIES of DAI 리빙 ADL 면에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신체적 기능적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5.6%이지만 85세 이상 연령층만 보자면 무려 22.8%로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고위험 연령군에 대한 신체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2021년 기준으로 약 95만 명 이용자 79만 명으로 이는 노인 인구 대비 10.7%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4등급 44.4%, 3등급 27.4%이고 1, 2등급의 중증 수급자는 14.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별도로 운영하는 재가노인돌봄 서비스 체계는 2000년에 기존의 6개 재가돌봄 서비스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하면서 재원 규모를 3,728억 원으로 늘렸고 서비스 수혜자 규모는 45만 명으로 약 10만 명 정도 증가했다. 소득과 일.
한국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 가처분 소득은 2011년 46.5%에서 2021년 37.6%까지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미성숙은 높은 노인 빈곤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6년 44.6%에서 2021년 55.1% 약 472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규모가 크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2 향후 공적연금 수급 추이를 볼 때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의 상대 비율은 2040년이 되더라도 64.6%로 연금 성숙도가 높지 않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재정계산-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18 따라서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623.9만 명에 이르렀다. 2022년 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 단독 가구의 88.4% 수준 약 27만 원으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충분치 않다. 김우림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62호 202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할 경우 약 291만 명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가 되면 기초연금은 감액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액 월평균 25.9만 원,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34.3만 원으로 두 연금을 합산하여도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공적연금 미성숙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와 상관성이 높다. 60세 이상 취업자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580만 명인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규모는 88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5%를 차지한다. 고령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와 고령 취업자 간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내에서 성별 고용률 차이는 크지만 여성 근로자의 증가로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2004년에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47.7%로 여성에 비해 22.3%p 높았는데 2022년에 20.5%p까지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미성숙 저연금, 사각지대로 퇴직 이후 재취업이 곤란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통한 보충적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88만 3천 명이고 국비 1조 5,400억 원을 투입하였다. 전체 사업의 68.9% 60.8천 명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어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공고한 기재가 되고 있다. 전망과 대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0년대 고령자 정책 차원에서 활동적 노화 개념을 적용하였다. 활동적 노화는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 영역에서 고령자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강조한다. 그동안 한국의 고령자 정책은 노년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접근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새로운 노년층의 은퇴에 대비해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노인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